먼저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전원을 끄시거나 매너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회의에 앞서 김영식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들과 그리고 또 학부모 또 회장님들과 이렇게 오늘 소통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셔가지고 무엇보다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마다 많은 해난들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와 같은 우리 토론을 통해 가지고 갖고 있는 해난이라든지 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 우리 진지한 토론을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토론하는 과정에서 많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다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처음 시작하는 자리고 우리 시작점을 통하여 앞으로 많은 문제점 이런 것들 현안들을 풀어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정근수 도의원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문수 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학부모 회장님 잘 만나면서 고맙습니다. 우리 학부모 회장님은 참 고충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양진호 시의원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먼저 꿈교육 발전을 위해서 앞서 일하시는 우리 무숙한 우리 운영위원회 회장님들, 위원님들 그리고 학부모 회장님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꿈교육이 걱정되어서 함께 자리해 주신 우리 김영식 국회의원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우리 YGN 김수경 우리 대표님도 사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함께 일했던 정말 교육을 걱정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많은 토론과 좋은 의견들이 국민교육 발전에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한 좋은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거기에 맞춰 저희도 열심히 답변드리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윤종호 시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앞에서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많이 듣고 오늘 이렇게 함께하는 자리 시발점을 생각하고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김영경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계에서 장천까지 내천이 있습니다. 지금 한천 조성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을 지금 저희에서 잠시라도 설명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한천이 보시다시피 운동 업계 같은 경우는 한 2년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바로 있대요. 사업을 했고요. 업계하고 장천 사이에 어떻게 보면 도심지하고 좀 사이에 좀 있는 것이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한천이 조성이 되면서 저도 욕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옛날 그런 생각하시는 모르겠고 여기 편에 걸을 수 있도록 도보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 투걸 활용해서 저런데 체육공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어차피 예산 편성하실 때 오늘 계획을 좀 진입을 해서 우리 쾌적한 지역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인도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장윤규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지경 건의사항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중 3차가 입주를 합니다. 약 1,700가구가 입주를 하는데 거기에서 유발되는 아이들이 인덕초등학교하고 신당초등학교 두 군데로 나눠서 가게 되는데 아파트를 딱 나오자마자 신당초등학교 가기 위해서는 대여변 큰 사거리를 지나야 됩니다. 요즘에 육교가 거의 사라지고 있는 추세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거리 추세가 보면 코너 부분에 이렇게 우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길을 건너가면 삼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로변을 건너갈 수 있는 횡단보도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유치원생부터 1학년, 2학년, 저학년 아이들이 그 길을 다 신호등을 따라서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마 운전하시면 아시겠지만
의전할 때 상당히 솔직히 운전을 의전할 때 겁이 나거든요.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신호등이 파란불이라고 해서 애들이 그냥 막 건너갑니다. 그러면 운전할 때 사고 날 수 있는 부담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애들이 거기 건널 때 과연 차가 오고 좌우를 살피면서 건널 것인가. 그러면 언젠가는 유동인구가 많아질수록 사고 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러면 육교가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서는 그 지역에 육교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덕 초등학교, 중학교에 문제점을 아무래도 제가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육교를 설치를 해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뭐 검토 대상이다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사실 산동 부분이 지금 중국 3차가 들었으면은 엄청나게 지금 처직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신당 초등뿐만 아니라 인도 초, 중 다 같은 문제가 지금 발생할 거라 지금 보고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시도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들께서도 저도 함께 노력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가 해야 할 일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 잘 들었습니다. 듣고 한 목에 다 풀 수는 없잖아요, 한 번에. 그래서 우리가 그 경중을 따져가지고 우선순위를 대적한 데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문성초등학교 학부모회장 김동우라고 합니다. 저희 문성초등학교도 인덕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지금 인구 반응 현상 그리고 주거형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고 향후 앞으로도 더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지금 문성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재학생들은 졸업 후 현일중학교로 바로 배정을 받아서 진학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학년 졸업생부터는 학생들이 많아서 분산되어서 진학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성파크자이 앞쪽에 중학교 부지는 합격이 되었다고 알고는 있는데 현재 그 진행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서리자에 올림픽 문화공간 행사할 때 밝힌 적이 있고 이 땅이 원래 초등학교 땅입니다. 구획 경리할 때 초등학교 땅이기 때문에 7월 달에 우리 교육청에서 중학교 용도경이 됐습니다. 2023년에 시작이 들어가지고 거기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 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동고 학부모회장 신명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구평에서 산동 쪽으로 이사를 많이 오잖아요. 근데 버스 같은 경우에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도 구평에서 산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학생들도 아침 저녁으로 스쿨 버스만 있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다니는데. 그래서 구평에서 인동에서 옥계 가는 버스는 좀 있는데 뭐 인동에서 산동 가는 버스는 되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뭐 일반인 엄마들이나 아빠 같은 경우에는 차가 있어가지고 다니기가 되게 좋은데 학생들이 되게 불편해요. 그 버스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되게 없어요. 버스가 저희 애만 해도 스쿨버스를 놓치고 이러면은 오는데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 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이게 지금 버스 노선 부분은 사실은 이제 버스 회사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타기 때문에 버스 노선 당연히 생기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은 결론 부분들이 적다 보니까 배정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 하려고 그러면 시에서 보조가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좀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37년 만에 교통 자선 변경했는데 좀 남시합니다. 시끄러운데 안타깝게 그 간선과 지선을 하실 때 선산 그리고 인동, 시흥
뒤에 3개 근육이 들어갔어요. 그래 아까 그 이제 예전에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어깨 상동이 그 당시에 이제 상동은 그 당시 한 4천 명밖에 안 됐고 어깨는 한 거의 5만 명이 육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빠진 거예요. 빠져가지고 여러 가지 혼란이 와서 우리 의회에서 많이 제안을 해서 지금 교통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쉽게 내구역을 집어넣어서 전체적으로 버스 노선 체계를 다시 잡는 거로. 지금 무상교육 교복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이슈가 됐었는데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공식적으로 저희 위원장님들이나 학부모 회장님들이 알았으면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정무수 도의원한테는 도에서 또 교복의 분화는 어느 정도 지원 방향이 지금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아마 무상교육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되면은 전면 무상교육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무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교복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도의 차원에서 교복을 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럼 우리 도 의원들이 하나같이 우리 국민, 특히 국민의힘에 저희가 50명이기 때문에 그 의원들이 다 같이 단결해가지고 교육 무상은 교복 문제는 우리 도에서 지원해줘야 된다. 그런 저희 아마 내년에 보시면은 거의 잘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운동초 운영위원장 서정기입니다. 네. 저는 국내 전자도시에 과학 전문 학교를 하나 설립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과학 전문 학교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얘기만 하더라도 사실 국립전자공고도 있고 공고도 있고 다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석성고가 있고 그는 지금 우리가 을지역을 분석을 해보니 고등학교가 지금 각 지역구에 이제 6개가 있고요. 을지역구는 3개가 있습니다. 인문고등학교가. 그러니까 이제 을지역구가 인문고등학교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부족을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좀 특성화시켜서 어떨까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국회에서도 만들어가는 포럼이 하나가 있습니다. 과학기술 강력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과학인들이 참여하는 그와 같은 포럼입니다. 국회 포럼이 여야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위원장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미래는 현 시대를 움직이는 것이 사실은 과학기술입니다. 4차 산업혁명도 과학기술, 모든 부분들이 지금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과학기술 때문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문고등학교 총장을 하면서도 느꼈던 게 지금 시대 변화는 단순하게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변하고 있고 우리의 지금 생활 습관이나 이게 인프라가 크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석을 활용을 하면 결국 우리 과학적인 사고나 마인드를 가졌을 때 따라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부족을 했고 저는 이제 고등, 초중고, 고등, 대학교까지 이 고등교육 문화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현 시대의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고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청년들이 헬조선을 이야기를 하죠. 만큼 일자리가 없는 것이 진짜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그와 같은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하면 좀 깁니다만 그만큼 과학 기술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이제 만들고 싶은데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을지역구가 인문계 고등학교가 조금씩 부족하다.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전에도 전 공대 총장도 하셨고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한테 이랬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바라는 거라든지 미래 대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의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대학에 있으면서 평생 교육을 해왔었고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무엇보다 교육이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에 따라 가지고 그 국가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냐에 따라 가지고 미래가 달라지듯이 우리가 어떤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냐에 따라 가지고 좀 미래가 달라진다. 여기 계신 분들이 초중고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 초중고의 그 교육은 지금 시대 변화에 맞는 또 시대 변화를 속도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결국 학교에 가면 우리 교수님이 계시고 대학에 가면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학생들이 바뀐 생각을 교육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교육을 하고 계시는 교사님들과 교수님들의 이 생각이 조금 많이 변해졌으면 지금 아마 교육부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 부분을 볼 때마다 해결해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무슨 부분들이 옛날에 우리 산업화 시대에 있을 때는 평정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충 교육을 받더라도 갈 자리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육이라는 부분이 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좋은 학교를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결국 여기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은 자기 자식들이 초중고를 통해 가지고 좋은 대학을 건설을 하고 그 대학을 통해 가지고 좋은 일자리 잡고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똑같은 마음일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연 미래가 그렇게 될까? 여기 계신 우리 자녀분들이 성장했을 때 그와 같은 일을 이루어질까? 저는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 제가 교육에 들어온 지 꽤 오래됐죠. 목적 온 지만 해도 그냥 30년 가까이 됐으니까. 최고 좋은 교육은 맞춤형, 그러니까 사람마다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맞춤 본인의 각각에 맞는 능력을 개발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를 돌리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을 앉혀놓고 똑같은 교육 가르치는 것은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도 학생들이 교육을 시킬 때 스스로 해보고 스스로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 지식이 축적이 돼야 됩니다. 이 지식이 축적이 됐었을 때 이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오는데 그냥 기술 교육을 받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본인이 스스로 해봐야만이 그 경험이 축적이 되고 그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가 오는 그랬을 때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노동과 그냥 반복되는 직직인 노동을 인공지능 로봇이 다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럼 인간은 뭘 해야 될 것인가 부분에서 고민을 하면은 인간은 새롭게 만드는 것은 인공지능이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늘 새로운 것을 만들어줄 수 있던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갔었을 때 인간이 로봇을 능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창의성 있는 교육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호기심, 학생들에게 동기부여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도전을 합니다. 도전해야 경험을 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이 또 운영위원님들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학교 운영에 조금은 좀 조언을 해주시면은 보다 더 밝은 길이가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운영위원장님 오늘 이런 자리에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우리 학부모 회장님들 또 운영위원회 회원님들 정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많은 경험, 노하우 이런 부분도 오늘 다 여기 나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계신 분들의 오늘 하나하나의 말씀 잘 새겨 듣고 또 하나는 풀어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와이전을 우리 김승현 대표님 이런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이 얼지없고 계신 우리 학부모 또 우리 운영위원님들 정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면은 저 역시 또 힘써 가지고 모든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